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15년 전 모든 걸 빼앗아간 바람난 남친의 배신과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45, 국내 대기업 인사팀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범하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임원이라는 자리까지 오는 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으며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은 15년 전 단 한 사람의 배신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은 다른 날과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남편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오늘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늘 면접 있다고 했지? 힘들겠네.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경력직 면접이라 금방 끝날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에요. 제가 힘들 때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죠. 5년 전 재혼한 우리는 지금 꽤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오전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인사팀 임원이 된 지 2년째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나날이었어요. 팀장님, 오늘 오후 2시 경력직 면접 준비 완료했습니다. 지원자 5명 중 3명이 최종 후보입니다. 팀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력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면접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케팅 전략팀 경력직 채용, 연봉 7천만 원대, 10년 이상 경력자 우대. 우리 회사의 핵심 부서였기에 신중하게 선발해야 했어요. 오후 1시 50분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면접장 앞 대기실에는 5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지원자 입장해주세요.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원자는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경력도 훌륭하고 답변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 지원자 차례였습니다. 다음 지원자 입장해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약간 낡아 보이는 정장이었어요. 구겨진 이력서를 손에 쥐고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얼굴, 저는 그 얼굴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 그 인맥,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제 기억 속에 생생했어요. 강민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강민준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면접관들을 바라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낯선 면접관을 바라보는 긴장된 눈빛뿐이었어요. 그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앉으세요. 제 옆에 앉은 부장이 말했습니다. 강민준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력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름 강민준, 나이 42세, 학력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 IT 스타트업 공동대표 3년, 이후 12년간 경력 단절. 그 두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5년 전 그는 저와 함께 회사를 차렸습니다. IT 플랫폼 스타트업이었어요. 우리는 연인이었고 동업자였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500억 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부장의 질문에 강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공백이 있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대 후반 IT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했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경력 단절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이유. 참 편리한 표현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도 있고 생계도 책임져야 하니까요. 가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15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29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강민준과 연애를 시작한 지 3년째였어요. 우리 함께 회사 차리자. 네가 기획하고 내가 개발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전세금 2억 원을 투자했고 강민준도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어요. 우리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20명으로 늘어났고 매출도 급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형 투자사로부터 500억 원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 해냈어. 정말 해냈어. 강민준은 저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던 그 시기 회사에 인턴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23,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던 그녀를 저는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석 달 후 강민준이 제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른 사람 생겼어. 뭐라고? 그 인턴이랑 사귀고 있어. 그리고 임신했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 미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책임져야 해. 그리고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회 결정으로 당신은 회사에서 퇴출됩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분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강민준 대표가 60%, 당신이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5대5로 나눴어요. 계약서에는 6대4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권한으로 당신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강민준이 계약서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서명할 때 몰래 숫자를 바꿔치기 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투자금 500억은 강민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려 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빈손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제 꿈도 사랑도 돈도 모두 잃었습니다. 면접관님? 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2년간 경력 단절이 있으셨는데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강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육아와 가사를 담당했습니다. 아내가 일을 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목소리에 부끄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3년 만에 정리했습니다. 경영 악화로. 500억 원을 손에 쥐고도 회사를 망쳤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현재 경제적 상황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절실합니다. 그의 눈빛에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접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드리겠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강민준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 쳤어요. 15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면접장에서.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 긴 생머리에 통통한 얼굴이었어요. 편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즐겨 입었죠. 지금은 단발머리에 날렵한 이목구비,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다닙니다. 15년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 대기업 임원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운명은 저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강민준, 당신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당신을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면접이 끝난 다음 날 저는 이상하게 잠을 설쳤습니다. 15년 만에 마주친 강민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떨리던 손, 초라해진 모습, 절박한 눈빛. 한때 저를 무너뜨렸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뒤척이더니 무슨 일 있어?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업무 생각하느라.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에게 강민준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팀원이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어제 면접 결과 정리했습니다. 최종 합격자 선정해야 하는데요. 알았어요. 서류 주세요. 저는 면접 평가표를 받아들었습니다. 1번 지원자 평가 점수 85점, 경력 우수, 즉시 투입 가능. 2번 지원자 평가 점수 82점,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수. 3번 지원자 강민준, 평가 점수 68점. 다른 면접관들의 평가는 낮았습니다. 경력 공백이 너무 길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 자신감 부족 같은 코멘트가 달려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탈락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펜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팀장님, 1번 지원자가 가장 적합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장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민준을 합격시켜라. 그를 여기로 데려와라. 그리고 천천히 무너뜨려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됐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장님, 3번 지원자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네? 강민준 씨요? 점수가 낮은데? 경력 공백은 있지만 창업 경험이 있잖아요. 실무 감각은 충분할 거예요. 하지만 12년 공백은 너무 길지 않나요? 우리 회사 인재상이 뭐죠? 도전과 제기 아니었나요? 제 말에 부장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1번 지원자는 보류하고 3번 지원자를 1단 2차 면접으로 올려봅시다. 실무 능력을 좀 더 확인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부장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면접 결과 통보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1번 지원자 합격, 2번 지원자 불합격, 3번 지원자 강민준 2차 면접 대상자 선정. 이메일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2차 면접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실무진 면접이었어요. 마케팅 팀장과 임원 2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실무 능력을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프레젠테이션 준비해 오라고 했죠? 네, 팀장님. 지원자가 30분짜리 발표 자료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면접장 뒤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늘은 관찰자 입장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강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보다 얼굴이 좀 더 밝아 보였습니다. 정장도 새로 맞춘 듯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강민준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신제품 마케팅 전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꽤 괜찮았어요. 15년 전 그는 분명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획력도 좋았고 사업 감각도 뛰어났죠. 시간이 지났어도 그 능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력 공백 기간 동안 업계 트렌드를 어떻게 따라잡으셨나요? 마케팅 팀장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따라잡기 힘들었습니다. 강민주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간 온라인 강의를 듣고 관련 서적을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물론 실무 감각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창업 경험과 위기관리 능력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눈빛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평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글쎄요, 발표는 괜찮았지만 여전히 공백기가 걸리네요. 마케팅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요. 1번 지원자가 훨씬 안정적이에요. 다른 임원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1번 지원자는 이직을 수가 많아요. 3년마다 회사를 옮겼죠. 우리 회사도 금방 떠날 수 있습니다. 그건 맞긴 하지만 강민준 씨는 절박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만큼 충성도가 높을 겁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장님, 혹시 이 지원자를 특별히 밀어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마케팅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뿐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제게 넘어왔어요. 팀장님께서 최종 결정해주세요. 인사 업무는 팀장님 소관이니까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번과 3번 둘 다 최종 합격시킵시다. 2명 모두 3개월 수습 기간을 두고 그 후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요. 2명 다요? 예산은 괜찮나요?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최종 합격 통보를 보냈습니다. 강민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인사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 강민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기회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 사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 다음 주에 입사하는 신입 직원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 누군데? 15년 전 회사를 함께 만들었던 공동 창업자예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 당신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다는 그 사람? 네. 왜 그 사람을 합격시킨 거야? 떨어뜨릴 수도 있었잖아. 남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강민준을 회사로 불러들인 이유, 그에게 희망을 준 이유, 그를 제 눈앞에 두고 싶었던 이유, 모두 하나였습니다. 15년 전 그는 제게 희망을 주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 차례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철저하게 그에게 희망을 주고 그것을 산산이 부숴버릴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15년 전 제가 보관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당시 회사 지분 계약서 원본, 투자 유치 관련 이메일, 강민준과 나눈 메시지 기록, 모두 USB에 저장해서 금고에 보관해 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오겠지. 그때는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날이 온 것입니다. 주말 내내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민준의 첫 출근일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그를 봤습니다. 새 정장을 입고 설레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마치 15년 전 처음 회사를 차렸을 때의 우리처럼. 신입사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입니다. 인사팀 직원이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강민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환영해, 강민준. 이제 시작이야. 강민준이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빠르게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9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책상에 앉아 업무 자료를 읽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공부했어요. 강민준 씨 정말 열심히 하네요. 동료들도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그가 열심히 할수록, 희망을 가질수록 나중에 무너질 때 더 아플 테니까요. 어느 금요일 오후 마케팅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신제품 출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다음 달까지 마케팅 전략을 완성해야 해요. 팀장이 급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여? 그건 너무 촉박한데.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강대리, 아직 수습 기간인데 괜찮겠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강대리가 리드하고 김대리가 서포트해 주세요. 그날 저녁 강민준은 회사에 남아 밤새 일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불이 켜진 마케팅 팀을 봤어요. 창문 너머로 강민준이 보였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5년 전 우리 회사를 만들 때 그도 저렇게 일했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기획서를 작성하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했었죠. 그때는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2주 후 강민준이 마케팅 전략안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신제품 타겟층은 30대 직장인입니다. SNS 마케팅을 중심으로. 강민준의 발표는 탄탄했습니다. 데이터 분석도 정확했고 전략도 구체적이었어요. 오, 괜찮은데요? 수습 사원이 이 정도 퀄리티를 내다니.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대리, 수고했습니다. 이 전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강민준과 마주쳤습니다. 둘만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발표 잘 봤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기회를 얻었어요. 덕분이라니요? 면접 때 다른 면접관들은 부정적이었는데 팀장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갑자기 뛰는 심장을 억눌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요. 왠지 팀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시는 것 같아서요.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내렸어요. 뒤돌아보니 강민준이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그 사람이랑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인사 정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괜찮은 거 맞아? 요즘 표정이 안 좋아. 괜찮아요.
정말?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강민준을 볼 때마다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꿈꾸던 미래, 배신당한 순간, 혼자 울던 밤들.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대리 프로젝트 대박 났대요. 신제품 사전 주문이 예상치 3배래요. 수습사원인데 대단하네. 강민주는 순식간에 회사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임원들도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강민준 씨, 정규직 전환 확정입니다. 수고했어요.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민준이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 부장이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강민준 씨 정규직 전환 건인데요. 네, 뭐가 문제예요?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7천만 원을 요청했는데 7천만 원? 네,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드리세요. 네, 강민준 씨는 경력이 짧아서 7천만 원은 너무 높은데요. 성과가 좋잖아요. 주세요. 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팀장님, 혹시 강 대리를 너무 밀어주시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직원들도 말들이 많아요. 왜 강 대리만 특별 대우하냐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마케팅 팀과 인사팀이 함께 모였어요. 강민준 씨 정규직 전환 축하합니다. 건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습니다. 강민준이 제 옆에 앉았어요.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니었으면 저 여기 못 왔을 거예요. 열심히 한 건 강대리예요. 아니에요. 솔직히 다른 곳에서는 다 떨어졌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경력 단절식 인연이면 다들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요. 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 복도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 인사팀장이 강 대리만 너무 챙겨주는 것 같아. 나도 그 생각했어. 면접 때도 그렇고 혹시 둘이 아는 사이 아닐까? 설마.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뭔데요? 강민준 씨랑 원래 아는 사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워낙 챙겨주시니까. 업무적으로 능력 있으니까 챙기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팀원은 물러갔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집에 손님이 왔어. 손님이요? 응, 강민준 씨 부인이라는 사람인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다는데 지금 집에 올 수 있어? 저는 급히 회사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강민준 부인이 왜 우리 집에? 남편한테 뭐라고 말했을까? 이제 모든 게 들통나는 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3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15년 전 그 인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15년 전 언니 회사에서 인턴했던 사람이에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여보, 잠깐 밖에 나가 있어 줄래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망설이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왜 왔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언니한테 부탁하러 왔어요. 부탁.
민준 오빠 좀 그만 괴롭혀주세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괴롭히다니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일부러 우리 오빠 합격시킨 거 알아요. 증거라도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느낌으로 알아요.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복수하려는 거잖아요. 15년 전 일 때문에.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15년 전 당신들이 제 삶을 망쳐놨을 때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 정말 어리석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사과하러 온 거 아니에요. 부탁하러 왔어요. 그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오빠 좀 그냥 내버려둬요. 오빠는 지금 간신히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서다니 웃기네요. 제 등을 밟고 일어서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오빠는 그냥 일하는 게 좋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언니,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제발. 나가라고요. 그녀가 떠나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말 안 했어요. 강민준이랑 그 여자가 15년 전 그 사람들이었어? 네. 그래서 강민준을 회사에 들인 거야? 복수하려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소문이 퍼지고 집에서는 남편이 실망했어요. 강민주는 점점 더 성공하고 있었고 저는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 도시는 고요했어요.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팀장님,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강민주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자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막 왔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강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아니, 지은 씨.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한 달 전부터 알았어요. 언제부터요? 정규직 전환 통보 받던 날이요. 그날 밤 옛날 사진을 보다가 알았어요. 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15년 전 우리 회사 창립 파티 사진이 있었어요.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눈빛은 똑같더라고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말 안 했냐고요.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만나서 할 말이 그게 전부예요? 아니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하세요. 왜 저를 배신했는지부터. 강민준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들어보죠. 15년 전 저는 미쳤던 것 같아요. 강민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커지고 5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배신한 거예요? 아니요. 순서가 달라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투자사 쪽에서
먼저 제안했어요. 지은 씨를 빼고 계약하자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투자사 대표가 따로 저를 불렀어요. 강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공동대표 구조는 불안하다고 한 명만 대표로 두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투자 조건이라고요. 그럼 거절했어야죠. 저도 처음엔 거절했어요. 지은 씨 없이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인턴이 임신 사실을 말했어요. 강민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회사, 투자, 연애, 책임.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선택은 당신이 한 거잖아요.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저를 버린 건 당신이에요. 맞아요. 제가 비겁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지은 씨한테 말했어야 했어요. 함께 방법을 찾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혼자 결정했어요. 계약서도 조작했죠. 네, 그것도 투자사 변호사가 시킨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동의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15년 동안 품었던 분노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회사는 왜 망했어요? 투자금을 제대로 못 썼어요. 강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은 씨가 없으니까 기획이 엉망이 됐어요. 제가 개발만 할 줄 알았지 경영은 몰랐거든요. 2년 버티다가 결국 문 닫았어요. 투자금도 다 날렸고 빚만 남았어요. 그래서 12년간 일을 못한 거예요? 네. 빚 갚느라 아내가 일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의 고백을 들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쾌함? 아니었어요. 연민?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 말을 해요? 지은 씨가 저한테 복수하려는 거 알았어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은 씨가 오히려 저를 도와주시잖아요. 면접 합격시키고 프로젝트 기회 주고 정규직 전환시켜주고. 그게 복수예요. 희망을 주고 빼앗으려고. 알아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뭐가요? 지은 씨 표정이요. 강민준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괴로워 보이셨어요. 복수하려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건 지은 씨한테도 괴로운 일이구나. 제가 15년 전에 지은 씨 인생을 망쳤는데 지금도 또 괴롭게 만들고 있구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회사 그만두려고요. 뭐라고요? 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요? 지은 씨가 편해지셔야죠. 저 때문에 그만둔다고요? 네, 그럼 생계는 어떻게 할 건데요? 다른 일 찾아보죠, 뭐.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또 도망가려고요? 네, 15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어려우면 도망가고 힘들면 회피하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지금도 똑같네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또 도망가는 거죠? 아니에요, 저는. 그만두지 마세요. 네, 계속 일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일이에요. 강민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15년 전 일은 이제 됐어요. 카페를 나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팀원이 다가왔어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팀원이 따뜻한 차를 건네주고 갔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원했던 걸까?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강민준 만났어요. 그래? 진실을 들었어요. 15년 전 일에 대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땠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투자사의 제안, 조작된 계약서, 망한 회사, 12년의 빈곤. 남편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복수하고 싶었는데 막상 기회가 왔는데도. 못하겠어. 네. 이상하게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당신이야. 원래 착한 사람이잖아. 착하다뇨. 저는 복수까지 계획한 사람인데요. 계획만 했지. 실행은 못했잖아. 오히려 도와줬고.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강민준과 마주쳤어요. 팀장님, 네, 어제 감사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15년 늦었지만 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고개 드세요. 네,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현재를 살아요. 우리. 그날 오후 인사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팀장님, 강민준 씨 관련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전체 직원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와 저는 15년 전 동료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채용에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 그는 실력으로 합격했고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회의 후 몇몇 직원들이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준이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오늘 회의에서 말씀하실 필요 없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해야 할 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게 최선이에요.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서히 소문도 잠잠해졌어요. 강민준은 여전히 열심히 일했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그가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팀장님,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를 건넸어요. 뭐예요? 15년 전 제가 가져간 돈이에요. 일부지만 갚으려고요.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이건 12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씩 갚아 나갈게요. 저는 수표를 돌려줬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아이 교육비 쓰세요. 팀장님, 15년 전 일은 이제 정말 끝이에요. 강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응, 15년 전 상처. 이제 정말 아물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했습니다. 그게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민준이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축하해요, 강 팀장. 감사합니다. 팀장님,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15년 전의 원망도 분노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강민주는 이제 마케팅 본부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팀은 회사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팀이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인사팀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았어요. 어느 봄날 오후 회사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깐 바람을 쐬려고요. 그곳에 강민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아, 강 본부장. 여기 있었네요. 네, 바람 쐬러 왔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요즘 어때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바빠요. 하지만 행복해요. 다행이네요. 팀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본부장이 잘한 거죠. 강민준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도 기회를 주신 건 팀장님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제가 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팀장님을 못 만났다면 어땠을까? 다른 회사 들어갔겠죠? 아니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강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기 면접 오기 전에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20군데도 넘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여기마저 떨어지면 그냥 포기하자고.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합격했어요. 그것도 가장 포기하고 싶었던 곳에서. 왜 포기하고 싶었어요? 팀장님을 봤으니까요. 팀장님이 그 지은인 걸 알았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강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5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얼마나 많은 걸 망쳤는지. 그만해요. 아니에요. 말하고 싶어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저를 합격시키지 않았다면 전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네,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어요.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면접장에서 당신을 봤을 때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합격시켜서 희망을 주고 나중에 전부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 제가 느꼈던 그 배신감을 똑같이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막상 기회가 왔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복수해서 뭐가 남을까? 팀장님,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아무리 복수해도 15년 전으로 돌아갈 순 없잖아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 하늘이 맑았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용서하기로 했어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강민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두 번째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증오보다 사랑이, 과거보다 미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로 또 만날게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